자, 이번 시간에는 도형의 이동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동이라는 말은 이게 수학 용어라서 어려워. 왜냐하면 그냥 이동이 평소 우리 언어잖아. 이동. 어디로 이동했다. 그렇지? 자리 이동. 이동이란 말 알지? 이동. 너 왜 이동해서 제자리 있지 않고 이동.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이동이란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 게 서울에 와서 대학교 때 처음에 왔더니 동네에 이동갈비라고 있더라고. 이동갈비집. 그래서 갈비를 이동한다고? 도대체 무슨 갈비지? 나 처음에 굉장히 그 대학교 처음 와서 굉장히 이상했어. 갈비를 이렇게 막 움직여서 파나? 이동갈비가 뭐지? 고기가 이동한다니 막 이상하잖아. 그래서 계속 의문을 갖고 있었어. 이동갈비. 근데 나중에서야 이게 동네 이름인 걸 알게 됐어요. 포천에 이동이라고 있더라고. 거기 갈비였어. 이동갈비. 그래서 우리가 이 이동이란 말을 움직이는 걸로 생각하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과 연결을 시키다 보면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우리는 그 원리적으로 이동이 뭐냐를 따지는 거는 좀 수학을 잘하게 돼야 따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동이 뭐의 일종이냐 하면은 이게 뭐의 일종이냐면 함수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함수 중에서 이동이라는 게 있는 거야. 함수 중에서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동이라는 거를 함수로 이해해서 풀려면 함수도 잘 알아야 되고 그거를 활용하는 것까지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좀 어렵게 제대로 접근하는 건 좀 나중 일이고 우선은 좀 방법적으로 쉽게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이 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 두 가지를 좀 결과적으로 방법적으로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그냥 방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은 아니야. 자, 우리가 평행이동 이걸 생각해봅시다. 어떤 점이 있어. 점 AB가 있는데 얘를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야, a를 x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뭐가 되겠냐? 동균아 뭐가 되지? 그렇지, a 플러스 m이 되겠지. 아주 쉬운 얘기예요.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b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좀 어려운 기호를 이렇게 써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는 이 기호를 어렵게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쓰냐? f 땡땡 xy x 플러스 m y 플러스 n 이렇게. 자, 요 기호 연습을 잠깐 해보자. 예를 들어 가지고 f 땡땡 xy
x 플러스 3 y 플러스 8에 의해 1,7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지금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를 알면 되는데, 자,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어떻게 이동하라는 거야 이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8만큼 이 평행 이동하라는 거지? 알겠어. 이게 지금 평행 이동 기호야. 이 기호만 잘 볼 수 있으면 돼. 아, 평행 이동하는 거구나. 그러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8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4,1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점을 이동한다 그러면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점을 이동한다. 점을 이동한다는 거는 점을 이동하면은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죠. A, B가 있으면 이렇게. 자, 기억했지? 아무것도 아니야. 점 이동. 자, 그런데 문제는 식을 이동하는 거야. 식. 자, 식을 이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식. G 좀 어렵게 써볼게요. 일단 gxy는 0. 얘를 x축으로 m, y축으로 n. 이렇게 이동해주면, 아까 점을 이동할 때는 우리가 더했잖아. 더했어. 그러면 식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냐? 뺀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x축으로 m만큼 이동하면은 m을 빼고,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은 이렇게 뺀다. 좀 이상하겠지만 우선 이렇게 기억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이차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0만큼 이동해 봅시다. 자, 그러면 y축으로 10만큼 이동했으니까 y 빼기 10이 될 거고,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x자리에 x 빼기 3 이렇게 되겠다. 자, 결과적으로 우선 기억을 하자는 거야. 결과적으로 점을 이동할 때는 더하게 되는 것이고, 식을 이동할 때는 부호를 반대로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잘 기억을 해도 점을 이동할 때는 그냥 더하기, 식을 이동할 때는 빼기,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사실 이거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막상 또 이 결과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내용일 거야. 나중에 수학을 좀 하고 나서 이게 왜 그런가를 이제 한번 따져보는 일을 하긴 해야겠지. 우선은 이렇게 기억을 하자는 거야. 자,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칭이동 얘기를 해봅시다. 대칭이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네 가지를 잘 알아야 돼. 크게 네 가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 = x. 요 네 가지만
잘 하면 대칭 이동의 90% 이상이 완성이 된다. 나머지는 좀 특이한 대칭 이동이야. 자, 이제 하나씩 우리가 알아봅시다. X축 대칭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떤 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여기다 이렇게 그려봅시다. 여기 X축을 두고 여기에 X, Y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봐. 이렇게. 자, X축에 대칭 이동하면 X좌표가 바뀔까요? 바뀌어 안 바뀌어? X좌표는 안 바뀌지. X좌표는 그대로 있고 누가 바뀌어? Y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Y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축 대칭은 뭘 기억하면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Y라고 기억해두면 돼요. Y 대신 마이너스 Y가 X축 대칭. 자, 이번엔 Y축 대칭. 이것도 비슷하겠지.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번에는 Y좌표가 그대로 있고 X가 마이너스. 그래서 Y축 대칭은 뭘 기억한다? X 대신 마이너스 X라는 말을 기억해두면 되겠다. 자,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요?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원점에 대한 대칭을 놓으면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 다 해주는 거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여기에 원점 대칭. 잘 기억을 해주면 돼. X축에 대해 대칭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 Y축에 대해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고 원점 대칭을 하면 둘 다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Y 꼴 X 대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뭘 대칭하게 되면은 둘이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바뀐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Y 꼴 X 대칭하면 뭐 어떻게 기억하면 돼? XY를 바꾼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XY를 바꾼다. 이게 좀 낯선 사람들은 좀 더 기억을 잘해야 되겠지.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은 X와 Y를 바꾼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이동 두 번째 시간. 자, 이번에는 그 기본 대칭 말고 좀 특별한 대칭이 있거든. 이 특별한 대칭은 고1 때는 거의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실제 고1 시험에서는 그래 볼 일이 별로 없고 나중에 이 고3 돼서 주로 나오는 대칭이라서 우선은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될 거야. 혹시 문제로 나오면 그때 좀 보고.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하잖아. 그러면 굉장히 특이하게 바뀌는데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게 y 이꼴 x 대칭이 아니라 마이너스 x 대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y 이꼴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어. y는 마이너스 x. 자, 요 대칭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점 이렇게 하나 아무거나 점을 하나 찍어서 이동을 시켜볼게. 여기 점이 이렇게 있어. 이제 3,1이 있다고 쳐. 요거를 이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게. 내가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이제 잘 그리면 비슷하게 그려져. 자, 그림을 웬만큼 잘 그려진 것 같아. 그러면 요 길이가 유지가 되거든. 요 길이가 3,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가 3, 요 길이가 1로 유지가 돼서 이 좌표가 뭐가 되냐면은 잘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돼. 자, 그러니까 이 y꼴 마이너스 x 대칭은 어떻게 바뀐 거냐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된 거야. 좀 특이하지? 그래서 3,1이 대칭 이동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 마이너스 x. 이게 y 꼴 마이너스 x 대칭. 자, 그 다음에 x는 a 대칭을 하게 되면 이것도 좀 특이한데 자, 여기다 예를 들어서 보자. x는 3에 대해서 뭔가를 이동해 보자. 여기 이동된 점이 그러면 이게 x는 3이기 때문에 y는 똑같아. 그리고 x랑 x 프라임의 중점이 뭐가 되느냐?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2분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화해 주면은 이걸 일반화해 주면은 x 대신에 2a-x를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냥 x는 a 대칭이 뭐다 이것만 알면 돼요. x는 a에 대해서 대칭. 자, 마찬가지로 y는 b 대칭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때는 x좌표가 그대로 있고 y좌표가 이게 중점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y 대신에 2b-y 대입한 거야. 아마 기억하기는 쉽지는 않을 건데 왜냐하면 이제 문제로 별로 안 나오니까 고1 때 문제가 잘 안 나오니까 기억하기는 어렵지. 그 다음에 점 대칭, 점 AB 대칭은 이렇게 대칭 이동하는 거거든.
그러면 A, B가 두 점의 중점이 되었지? 이렇게 중점이 되었잖아. 그래서 점 A, B 대칭은 아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그래서 x 대신 2a-x를 대입하고 y 대신에 2b-y를 대입하는 거죠. 요게 점 대칭.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기본 대칭 이동이 중요한데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 = x 대칭 이 네 가지가 핵심이고 나머지 대칭은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면 되겠다. 자,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개념을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그 예제를 통해서. 자, 첫 번째 문제는 실제로 한번 그 대칭점을 그림으로 잡아보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거든. 한번 그릴 수 있는가 그죠? y는 x 플러스를 한번 그려보자. 자, 그림을 가장 정교하게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격자점을 잡는 거야. 그러면 그림이 굉장히 정교해지거든.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2,4니까 4까지만 그리면 되겠지. 1, 2, 3, 4까지. 그리고 여기는 몇 개만 더 그려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y는 x 플러스 1을 그려볼 거야. y는 x 플러스 1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비슷하지? 그래서 y는 x 플러스. 자, 그린 다음에 2,4가 여기 있죠? 여기. 자, 2,4를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점을 잡으면 거기가 어디겠어? 요거와 대칭점은 바로 요 점이지. 그러니까 어딜까요? 3,3이 되겠습니다. 자, 동균아, 여기서 1,4라는 점에 대해서 y는 x 플러스 된 대칭점이 어딜까요? 1,4의 대칭점. 요 점의 대칭점은 어디로 보이니? 여기. 요 점. 요 점의 x좌표가 얼마야? 1, 2, 3, 4. 3,2.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1,4에 대한 대칭점이 뭐냐 그러면 3,2라고 얘기하면 될 거고, 그렇지? 대칭점 잘 잡아보면 돼. 그 다음에 0,4에 대한 대칭점 그럼 어디일까? 0,4. 요거는 여기. 그렇지 않냐? 이렇게.
그러니까 3,1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려서 이제 격자점을 잘 그려놓으면 대칭점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려서 대칭점을 찾을 때가 언제냐면은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서 찾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려서 찾는 경우가 언제인가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그려서 찾을 때 이때는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만 그려서 찾습니다. 기울기가 1이 아닐 때는 나중에 계산을 통해서 찾아야 돼.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는 그려서 찾는 게 더 빠르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자, 평행이동. 자, 이거 어떻게 이동하라는 거지? 아까 해봤는데. 요 이동이 어떻게 이동하라는 걸까요? 말로 써보자. x축을 얼만큼? 3만큼. 이거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기호야. 요 기호를 헷갈리면 안 돼. y축을 얼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라는 기호입니다. 평행이동 기호랑 식의 평행이동이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건 그냥 기호일 뿐이야. 잘 봐도 요 식은 평행이동의 기호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자, 그러면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식을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니? 식을 이동하니까 x자리에 뭘 대입해야 돼? 부호를 반대로 해서 뭘 대입해? x 빼기 3을 대입해야 돼. y자리에는 뭘 대입해? y 플러스 1을 대입하죠. 이렇게 됩니다. 식의 이동. 식을 이동할 때는 부호를 바꿔서. 자, 이제 정리해보자. 이걸 정리하면은 3x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플러스 8이니까 k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됐지? 근데 이 직선이 원에 접하였다 그래. 원과 직선이 접한다. 자, 이렇게 원과 직선이 접하면 어떤 성질을 갖느냐?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D는 R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성질이야. D는 R. 자, 그러면 여기서 D가 뭐냐? D가 의미하는 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반지름 것 같다. 자, 그러면 지금 원의 중심이 0,0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네. 이 거리가 바로 D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D. 그리고 R은 이제 반지름 1.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00을 대입한 거에 절대값. 00 대입하면 절대값 k-1. 이것이 반지름과 같다. 반지름 얼마인데? 1. 그래서 절대값 k-1이 5야. 그럼 절대값으로 5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내가 5 또는 마이너스 5라는 얘기야. 절대값으로 5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k-1이 5거나 k-1이 마이너스 5라는 얘기고, 그래서 상수 k의 값을 구해주면은 6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 이게 답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 이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접하는 거야. 직선과 원이 접한다. 뭐 이동했더니 접한다. 그러면 D는 R을 쓰는 거지. D는 R. 원과 직선의 기본 관계 중에서 접할 때 D는 R. D가 뭐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 접한다.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접할 때. 자, 그 다음 문제. 우리가 한 문제만 더 풀고 이제 끝내도록 합시다. 3번 문제. 그래서 풀려고 했더니 문제가 이상해요. 갑자기 등호가 막 2개 있는데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죠. 이게 등호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빼기가 이제 이상하게 등호가 됐죠. 빼기로 변신 2개를 합쳐가지고, 자, 빼기로 변신을 시켰어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이자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이거든요. 일단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볼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자, 표준으로 바꿔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y제곱 마이너스 2y니까 그럼 여기 4 더 들어가고 1 더 들어가고, 원래는 이제 1이 있었죠. 됐냐? 자, 이렇게 놓고 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이 뭐가 되었어? 이 콤마 1이 되었고 반지름은 2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동을 시키면 반지름이 변할까? 이동시킨다고 반지름이 변하는 건 아니지. 뭐만 변해? 중심의 좌표만 변하지. 그래서 지금 중심의 좌표만 변화시켜 볼 거야. 자, 먼저 X축 대칭부터 합시다. 이게 중심의 X축 대칭은 어떻게 될까요?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중심이 뭐가 돼? 2, 마이너스 되죠. Y 대신 마이너스 Y, X축 대칭 됐지? 자, 그 다음에 Y 꼴 X 대칭 시키라는데, 야, 그러면 XY를 어떻게 해야 돼? Y 꼴 X 대칭, XY를 바꿔. Y 꼴 X 대칭은 XY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 잘 기억을 해. X축 대칭은 Y 대신 마이너스 Y, Y 꼴 X 대칭은 XY를 바꿔. 이거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등시키니까 어떻게 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얘랑 접한대요. 왜 접?
얘랑 여기가 중심이 이래 됩니다. 자, 이렇게 외접하게 되면은 어떤 성질이 있을 거냐면 이렇게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의 합인 4가 되면 되겠죠. 자,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지? x좌표의 차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의 제곱. 이것이 뭐가 같다? 4. 자, 그래서 제곱하면 이렇게 되지? 자, 근데 물어보는 게 뭔지 봐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는데 단 ab는 뭐라고 돼 있니? 자연수야. 제곱의 합이 16되는 자연수가 뭐밖에 없지? 자연수 쉽지가 않은데 제곱의 합이 16. 0하고 16 말고 또 있냐? 16이 이미 제곱수잖아. 그러니까 0하고 16뿐이네. 그렇지? 그럼 0하고 16 되려면 AB가 뭐가 되면 될까? A가 1이고 B가 2면 되겠죠. 왜냐면 AB가 자연수거든. B 플러스 2가 0 될 수는 없지. 자연수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곱의 합이 16 되게 만들면서 AB가 자연수가 되는 방법이 유일하다. A가 1이고 B가 2인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곱의 합은 얼마인 거야?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좀 제법 어려운 문제가 된 거지. 몇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평행이동도 있고 대칭이동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외접한다는 성질까지. 원과 원이 외접하게 되면 이렇게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상적으로 하나 써놓고 끝내도록 합시다. 외접하면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다. 이게 외접하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도형의 이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